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22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조할 권리와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노조할 자유와 기업할 의혹의 최소한 균형마저 없앨 건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해고자 실직자 등의 노조 가입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익위원 권고안 발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해고자가 복직을 위해서, 실직자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노조가 있다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노조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죠. 실직자 노조 가입 문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라라고 압박을 하니까 그 비준하지 않고 경사노위에서 논의해서 거기서 합의되면 법제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엔과 ILO에 가입했으면 당연하게 그 가입 국가들은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해야 합니다. 지금 그 ILO에 가입하고 있는, 세계노동기구에 가입하고 있는 147개국 중에서 ILO 핵심 협약을 모두 비준한 나라는 143개국에 달합니다. ILO 핵심 협약을 다 비준하지 않는 나라는 미국, 일본, 한국이 굉장히 소위 말하면 선진국이라고 한 나라 치고는 그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노동권에 관한 국제적 보편 기준으로 보면은 이 세 나라가 다 후진국이죠. 그걸 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를 떠나서 이 실직자 노조 가입 문제는 이미 20년 전 얘기입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에 이 김대중 정부가 이제 당선자 시절이죠. 인수위 과정에서 일기 노사정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 일기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리해고자나 근로자 파견법은 자기네들을 유리하게 통과시켰고, 그때 합의됐던 정규직 합법화라든가 실직자 노조 가입 문제, 그 이후에 정규직 합법화가 됐습니다만, 이러저러한 역시 해고자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박근혜가 이 법의 노조로 정교조가 노조가 아니다, 이렇게 노동부 시켜서 공문 한 장으로 통보하면서 지금 법의 노조가 된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 1년 반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교조를 합법화, 원상 회복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ILO 핵심 협약이 비준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법의 판단,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우면서 정규직 법의 노조로 내팽개 쳐놓고 있죠. 그리고 실직자 노조 가입 문제는 김대중 정부에서 그때 당시 법무부에서 반대를 하면서 이것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경사노위가 지금 노사정위원회인데요. 경사노위에 들어와서 합의해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결국 이 사설에서 보듯이, 결국은 한국신문 사설에서 보듯이 자본의 입장에서는 경사노위에서 합의해 줄 의사가 없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 노조할 자유와 기업할 의욕을 이렇게 비교했는데,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니죠. 한국에서 기업할 자유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기업할 의욕을 법으로 보장하느냐 안 하냐, 그건 별개 문제죠. 그러나 노조할 자유는 법으로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건 불평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경신문이 노조할 자유와 기업할 의욕, 이렇게 사설 제목으로 뽑은 것은 지극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조할 자유와 기업할 자유, 이렇게 사설 제목을 뽑아야 되겠죠. 기업할 의욕 문제는 노조할 의욕, 지금 노조할 의욕이 있어도 노조 조직이 쉽지 않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노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알바 노동자를 비롯한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 오늘날 이동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은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 자유를 보장해 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사노위와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오늘 출범 경사노위 경영계 목소리도 적극 반영하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결단력 있게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
탄력 근로제와 같은 이제 그 악법인데요. 그러려면 정부는 노동자 권익보다 기득권 유지를 위해 생떼를 쓰는 강경 노조 세력과는 선을 긋는 게 맞다. 도대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거면 경사노위에 왜 민주노총 들어오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또 민주노총 집행부를 왜 여기 들어가려고 하는지도 또 궁금합니다. 말하자면 탄력 근로제 확대 실시 같은 경우에 노동계가 반대하더라도 자본 입장대로 통과시켜라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민주노총을 지금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민주노총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한국노총이나 지금 최근 뭐 여성 비정규직 청년을 대표하는 그런 그 부문이 확대됐습니다. 예전은 양대 노총만 들어갔습니다만은 이제는 다양하게 노동 쪽을 대변하는 단체들도 다양하게 지금 열어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단체에 들어가서 합의해주면 끝나는 거죠, 사실은요. 단지 이제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아서 모양새가 뭐 별로 안 난다라는 건데, 이건 어차피 지금 들러리잖아요. 이 지금 사설에서 보면, 이걸 정부 정책을 반대하면, 자본이 원하고, 그것을 정부 정책으로, 집행하려고 하는데, 노사지원에서 이걸 반대하면은, 강경노조 떼쓰는 거다. 이렇게 지금 몰아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아서 민주노총은 강경노조라 떼쓰는 강경노조라고 하니까 민주노총 참여를 안 하면 더더욱 문제가 없겠네요. 그래서 지금 그 탄력 근로제를 반대하는 것을 마치 민주노총만이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국노총도 반대하고 있죠. 이것은 양대 노총의 문제가 아니고 노조에 가입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노동자들의 심각한 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 산재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임금 삭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지 무슨 강경노조 기득권하고는 사실 상관없는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탄력 근로제가 만약 확대되더라도 노조가 강경한 투쟁하는 노조라면 이것을 현장에서 탄력 근로제 실시를 무력화시킬 수 있겠죠. 그럼 노조가 없거나 노조가 있더라도 의용 노조거나 노사협조주의 그런 노조거나 아니면 노조가 없거나 이런 곳에 되려 탄력 근로제가 더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훨씬 더 쉽게 시행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노동계를 경사노예에 참여시키는 이유가 뭐냐? 정부 정책 또 자본이 원하는 것을 결정할 때 노동자를 끌어들여서 결국 노조가 동의했다. 말하자면 또 강경노조라고 지칭돼 온 민주노총도 동의한 거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반대하지 마라.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체제내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자본이 볼 때, 정부가 볼 때 강경노조라고 보이는 그런 노조, 대표적으로 민주노총이겠죠. 민주노총 끌어들여서 강경을 연성화시키고 체제내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다 이렇게 보입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촛불 항쟁에서 가장 선두에 섰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는 1등 공신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박원순 그동안 이 민주당 내에서의 그 경쟁 관계에 있었던 세력들 또 이후에 차기 대권 후보자들을 문재인 지지 세력들이 민주당 내에서 반문 그런 세력의 중심에 있는 그런 차기 대권 후보들을 조금 이렇게 밀어내고 탄압하는 이제 그런 양상이죠. 분리시켜내는 그런 양상과 더불어 역시 민주노총도 촛불 정부를 만드는데 기여한 세력이니까 이런 세력들과의 어떤 갈등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지금 그 노사관계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것들 하나하나 지금 파기해 가고 있고 이미 그 양자 간에 서로 합의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으로서는
문재인 정부 1년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지금 1년 반이 되면서도 전혀 합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공약을 파기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우호적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겠죠. 아무리 민노총 현 집행부가 노사정위원회에 들어가고 싶고 또 협조적으로 하고 싶더라도 현장의 그 상황이 그것을 용인하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조선일보는 매일 전국에서 21회 시위, 민노총, 개인은 지지라며 또 총파업 시위. 중앙일보는 2003년 닮아가는 2018년 민노총의 구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친노동자 행보를 보였지만 취임 최태인 2003년 화물연대 파업을 기점으로 노정관계가 최악의 갈등을 빚게 되었다. 지지 세력의 명분 없는 반대를 돌파하지 못하면 노동개혁은커녕 일자리 창출도 공룡불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동아일보는 개가 지져도 귀찮은 간다는 민노총부터 법대로 하라. 라고 지금 사설점을 뽑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청와대 앞에서 뭐 계속 지금 그 집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연설에서 민노총 간부가 뭐 개는 지져도 귀찮은 간다. 뭐 이 군대가 있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뭐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뭐 간다. 뭐 이런 말하자면 어떤 분야에서 이런 이제 그 문장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아마 연설에서 차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개가 지져도 귀찮은 간다 이런 식으로 개는 지져라 이런 식으로 마치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게 욕을 한 것으로 이렇게 도덕적 이미지를 지금 훼손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덕적 이미지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이런 사설점을 뽑고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총파업에 대해서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든가 또 총파업 시위라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총파업이든 시위든 이것은 헌법과 노동관계법 그리고 집시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죠. 이것은 뭐 특히 집시법의 경우에는 뭐 노동자들 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들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집회 시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토요일마다 소위 태극 부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고 박근혜 석방을 요구하고 문재인 뭐 구속 퇴진 뭐 정말 그 굉장히 강한 그 요구를 내걸고 매주 지금 집회를 뭐 아마 2년 가까이 지금 대규모의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집회 시와 관련해서 그것은 노동자이든 누구든지 그런 국민의 헌법이 보장한, 헌법과 집시법이 보장한 그들의 권리고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뭐 파업이 됐던 시가 됐던 이것을 뭐 불법으로 몰아간다든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이거야말로 뭐 독재 시대에서나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그런 공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노무현 정부를 이제 끌어냈는데요. 노무현 정부든 뭐 문재인 정부든 간에 겉으로 그들이 뭐 내세운 슬로건이 어떻든 간에 사실 신자유 정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을 지금 계속 주장해 왔지만 아이로 그 핵심 협약을 이 세계 143개국이 비준한 것을 여전히 비준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뭐 공약들 다 파기했잖아요. 1만원, 최저임금 1만원, 시급일만원도 파기했고, 공무원 비정규 정규직화도 다 지금 파기한 상태입니다. 다 자회사로 지금 그 정규직화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다 후퇴되어 있는 상태고요. 뭐 노동존중에서 그런 법률적인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소득이 낮거나 임금이 낮은 노동자들이 뭐 소득주도 성장 슬로건을 내세웠으니까 소득이 뭐 늘어나지는 않더라도 격차가 좁혀지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1년 반이 지났지만 빈부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빈부격차가 소득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신자유 정책을 폐기하지 않은 한 이런 문제는 바뀌지 않고 결국 노정 간의 그런 대립구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뭐 노무현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나 자본이나 보수 진영에서 보면 계속 뭐 노동자들 특히 민주노총이 정부와 굉장히 같은 세력이다 이렇게 자꾸 몰아가는데 그 정부가 신자유 정책을 펴고 자본의 이해를 대변해서 노동관계법이라든가 각종 법을 개혁해 나가는 한 그것은 뭐 그런 관계는 성립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조선 제조업 뭐 관련해서 특히 경제 문제 상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이 어떤 보고 받길래 이런 어이없는 말 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조선 수지율이 1위로 복귀했고 자동차의 경우에 지난 8월 이후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문 대통령의 이런 어떤 그 발언에 대해서 어이없는 말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네요. 중앙일보는 물 들어올 때 노젓자는 청와대 현실을 직시하고 있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기업 실적도 나쁘고 가계부채도 비상인데 청와대는 장밋빛 인식만 남발하고 있고 실상을 덮다가 위기를 키운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 아마 뭐 김정삼 정부가 IMF 외환위기를 맞이한 뭐 그런 경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경신문은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다는 인식이 걱정스러운 이유 역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걱정스럽다. 매일경신문은 청경제팀 현장 경기 대통령이 정확히 전해야 한다. 청와대 경제팀이 현장의 경기 상황을 문재인 대통령이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대통령이 어이없는 또는 장밋빛 그런 발언을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성장 국면이죠. 저성장 국면에서 볼 때 몇 년 만에 조선 수지가 1위로 복귀했지만 그 수주량이 몇 년 전에 비해서 20%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의 반영이죠. 다른 나라도 우리가 중국에 밀렸던 조선 선박 수주량이 이제 1위로 복귀했지만 그 수주량이 예년에 비해서 20%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그 경기, 무역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리고 지난 뭐 8월 대비 자동차 생산 증가세는 뭐 전년 대비가 됐던 전월 대비가 됐던 8월 대비가 됐던 그 기준에 따라서 이것이 증가했느냐 뭐 증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통계가 정치이고 통계가 마술이다 그런 말도 있는데 이것은 이 시계열 자료는 단기적으로 볼 것이냐 중장기적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지표로 보면 뭐 경기가 하락한 것은 분명하죠. 수주율 1위로 올랐었다고 하더라도 수주량이 몇 년 대비 20% 수준이면은 수주는 1위로 증가했지만 수주량은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통계라고 이런 다양한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전인수격으로 유리한 통계만 뭐 예를 들고 싶겠죠. 정권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하락한다고 하는 것은 권력 누수가 시작되는 것이고 권력이 굉장히 위태롭다라고 하는 것은 정권이 뺏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정권이 뺏기게 되면은 이명박 박근혜의 경우를 볼 때 그 이유가 어떻게 될지는 굉장히 불안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통계를 아전인수격으로 가져다가 사용하고 싶고 해석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저성장 국면이죠. 전지구적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공황적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 그 사실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성장 국면이 문재인 정부 1년 반 정책 때문에 그렇다? 그건 아니죠. IMF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년간의 경제정책의 누적적 결과라고 봐야 하고 이것은 전 세계적 경제 상황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자본주의 자체의 그 체제의 구조적 위기가 반영된 그런 문제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성장, 경기 후퇴, 자본주의 체제의 불안정성 이걸 인정하고 경제정책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규제 완화, 뭐 혁신성장, 노동법 개혁, 고성장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한 뭐 혁신 성장, 이것은 현실적 불평등 구조만 계속적으로 악화시켜 나갈 뿐이다 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개인정보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개인정보 활용 이 정도로 데이터 산업을 키울 수 있겠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서 개인정보 활용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법 개정안을 낸 데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개인정보를 이렇게 활용해서 산업을 육성한다? 그럼 개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인과 개인의 사생활은 어떻게 되는, 개인의 인권과 개인의 사생활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걸 묻고 싶습니다. 개인정보를 누출시키고 개인의 인권을 유린하면서 사생활을 침해하면서 그 키우는 데이터 산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뭐 당연하게 자본을 위한 것이겠죠. 그렇지 않아도 이 SNS상에 개인들이 다 유통시키는 이런 개인 정보들이 빅데이터로 집중되면서 개인의 사생활은 완전히 침해받고 있고, 지금 개인의 인권 이런 부분들은 다 아직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빅데이터로 집중된 개인의 그 정보들이 자본의 이윤축의 수단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개인정보법을 완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막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개인정보법이 더 강화되어야 될 그런 측면이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양광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7조 태양광 추진 농어촌공사 사장 알고 보니 가족이 태양광 사업, 이런 제목의 사설에서 원전 대체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태양광 마피아다. 그동안 사실 원전 마피아라고 이제 공격했더니 이제는 태양광 마피아다 이렇게 말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문화일보는 급기야 최규성 가족 사업 의혹도 나온 태양광 요지경의 제목의 사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아집에 따라 추진된 태양광 발전 사업의 무분별한 확대를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뭐 태양광이든 뭐든 대체에너지 개발 사업이 특정인이나 특정 정치 세력의 이권으로 이용돼서는 안 되죠. 특히 공직을 이용해 이권을 챙기는 것이라면 철저하게 공직에서 배제하고, 불법이 확인되면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이 대체에너지 개발의 문제 해결보다는 원전을 계속 가동해야 한다, 이런 빌미를 잡아서 원전을 계속 가동해야 한다라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양광이 됐든 뭐 대체에너지 개발의 불법을 바로잡는 것과 탈원전의 그 근본적 이유,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한국 단독 행동하지 말라는 폼페오의 경고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 비핵화가 남북관계 정진에 뒤처지지 않도록 보장하기를 원한다고 한국에 분명히 전했다라는 폼페오의 이제 그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와 임도원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이끄는 한미 워킹그룹 1차 회의가 시작된 직후 별도 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동아일보도 한미 딴소리도 남북 과속도 안 된다라는 역시 폼페오의 국무장관의 경고를 사설제목으로 뽑았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미국 마음대로 결정하고 경고할 거면 한미 워킹그룹은 왜 가동하죠? 한미 워킹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한미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인데, 미국이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경고한다면 이 워킹그룹을 운영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한반도 비핵화 북미 정상회담까지는 사실 지난 1년 동안 아주 급속하게 진행됐습니다. 근데 남북 관계는 분단 이후 한국전쟁 이후에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한 이래 46년 동안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남북 관계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도 있었지만 지금 진행돼 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반도 비핵화는 아주 큰 전환기는 지난 1년간 열어왔지만, 우리가 90년 초에 제네바 북미 협상을 시작점으로 하더라도 30년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한반도 비핵화, 북핵 폐기와 관련된 북핵 문제와 또 남북 문제는 투 트랙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또 남북 문제, 남북 통일 문제도 하루아침에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투트랙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진행돼야 되는데 미국이 갑자기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해결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하게 이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북 제재에 문제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는 남북 관계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압박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500개 넘는 위원회 과감히 정리해서 정책 추진 속도 높여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위원회는 정부의 자문기관 정권의 짐이 돼버린 위원회 과감하게 정리해서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뭐 논의하고 이러면 이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속도도 늘 시간도 걸리고 걸림돌이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물론 뭐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히 없애야죠. 누구에게 뭐 자리를 명함을 만들어주고 자리를 보장해주고 또 뭐 거기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위원회에서 결정했지만 법이나 시행령으로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면 또 의미도 없겠죠. 특히 경사노위처럼 정부 정책을 합의해주지 않는다면 정부나 국회가 일방적으로 법이나 시행령으로 통과시켜버리는 식의 덜러리가 된다면 이것도 의미가 없는 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뭐 경사노위 같은 경우에 노사정 합의 기구로서 운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합의했지만 그것이 정부 정책이라든가 예를 들면 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다르게 통과시킨다고 하면 그 합의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실제 이 노동과 자본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또 구조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죠. 특히 이번처럼 경사노위가 이제 출범을 해서 민요총이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출범을 했습니다만 탄력 근로제와 같은 경우에 지금 여당이 협박을 하고 있잖아요. 내년 초까지 뭐 내년 1월까지라든가 경사노위가 합의하지 않으면 여야 청와대가 합의한 대로 그냥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겠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죽음이라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지 왜 경사노위에 민요청 들어와서 이거 합의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는 해체해야 합니다. 그런데 뭐 해체를 안 하고 또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면 합의가 아니라 의견을 서로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뭐 경사노위가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필요하다면 그냥 그 토론의 장으로 어떤 의제든지 그 각 단체들 속해 있는 단체들이 의제를 가지고 나와서 토론한 뭐 그것을 이 정부나 그 국회가 의견 수렴을 하는 그런 장으로는 활용한다면 뭐 그것은 동의되겠지만 지금처럼 뭐 이 자본이 요구하는 것 또 정부 정책으로 집행하고 싶은 것 또 국회가 법으로 합의하고 싶은 것 이런 걸 경사노위에서 합의해라. 그렇지 않으면 일반 통과시키겠다. 이런 상황이라면 경사노위가 합의국으로 위원회로 존속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 한경신문은 외교가 해야 할 것, 말아야 할 것 제대로 분간하고 있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화해치유재단이 해산 절차를 밟고 있다. 유럽 순방과 아셈 정상회 참석 등을 통해 각국 수반들에게 북한 제재 완화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대표적으로 뭐 마크롱 대통령에게 요구했다가 이제 거절당한 사례가 보도가 됐죠. 사드 보복을 3년째 이어가는데도 정부 대책은 실종 상태다. 외교는 신뢰 게임이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하나하나를 뭐 이 지금 사설 비평에서 다 얘기하려면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는 신뢰 게임이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외교는 신뢰라기보다는 국제적 힘의 관계 속에서 매우 유동적인 게임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제외교 관계에서 합의는 깨지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이 있듯이 신뢰라기보다는 힘의 균형에 따라 이것은 유동적입니다. 오바마가 이란과 핵협정했는데 이란과 미국과 핵협정했는데 트럼프가 이걸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리잖아요. 합의 역시 상호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상호 호혜적이고 평등한 합의냐, 이것도 들여다보면 힘의 균형에 따라 대부분 불평등한 조약으로 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사드 배치 같은 경우 왜 박근혜가 사드 배치할 때 그렇게 반대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반대했는데 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추가로 더 많이 배치했냐.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들여다보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4조 같은 경우에는 평등 조약이 불평등 조약이죠. 미국이 일방적으로 미국의 전략 자산, 군대나 전략 자산을, 전략 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결정하면 한국 정부는 이를 허용한다, 이제 허여한다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한미 상위 방위 조약이 합의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히 불평등 조약으로 합의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교 관계라고 하는 것이 신뢰의 깹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이 화해 치유재단 이런 경우에는 박근혜 아베의 합의라고 하는 것이 뭐 졸속적이고 밀실해서 야합한 거죠. 일본의 이 제국주의 침략, 한반도 지배 약탈에 대한 사고 반성도 없이 이것을 합의해 준 것 자체가 박근혜 정권의 어떤 친일적 관점, 반역사적, 반민족적 관점에서 이것이 합의된 거고, 사드 보복, 뭐 중국의 사드 보복만 얘기하는데 이 중국에 대한 정부 대책의 실종만 이 사설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는 MD 전략의 일환으로 배치되는 것이 핵심인데, 마치 북핵 위협에 대비하는 것으로 사드가 배치된 것처럼 이렇게 만든 박근혜 정권과 또 지금 문재인 정부 역시 미국의 사드 배치를 한국 정부가 요청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힘의 관계, 그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미국의 그 MD 전략의 협박이나 압박에 굴복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일보는 한미 독수리 훈련 축소와 군 원로들의 안보 충원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군 및 대북 정보기관의 무력화, 축소 지향적 국방개혁, 연합훈련 중단,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환수, 남북 국방 분야 합의, 평화협정 체결 노력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겉으로 보면 아니 남북 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전쟁이 아니라 평화적 국면으로 가고 남북 뭐 군사 전술 도로를 만들어서 그 서로 총을 겨누고 있던 남북 군인들이 만나서 악수를 하고 이렇게 평화가 정착되는 거, 평화협정이 만약 체결되고 이런 것을 반대한다? 군장성 415명이? 도대체 이런 군인들은 전부 군 출신들은 뭐 호준주의자들인가? 그렇게 보입니다. 뭐 그러나 이들의 저도 뭐 이 유튜브 동영상을 봤습니다. 이 장성들이 모여가지고 이 대국민 무슨 뭐 선포도 하고 주장하는 유튜브를 보니까 이걸 뭐 선의로 해석한다면 북한이 이 남북 군사를 합의를 하거나 한반도 비핵화, 뭐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이런 합의들이 선언들이 거짓 평화 공세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적화 통일을 위한 일시적 기만 전술 이러한 전제에서 이런 말로는 좋은 말이잖아요. 이 훈련을 공격적 훈련을 중단하고 평화협정 체결하고 이런 것이 뭐 상호간에 만약 이것이 지켜진다는 전제에서 이런 합의라면 좋은 것인데 왜 이것을 공격하는가 라고 들여다보면 이분들의 주장은 기만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든가 한반도 비핵화 이런 합의들이
왜 그러면 우리나라 군장성들은 전에 국방부 장관을 했거나 이 장군으로 전역한 사람들이 왜 문재인 정부가 공격하는가? 여기에 대해 저는 의문을 또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트럼프 정부를 직접 공격해야 하는 거 아닌가? 왜 이 특기 부대들은 성조기까지 들고 나와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용세습과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고용세습 국정조사 서울교통공사 민노총 커넥션부터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제목 사설을 뽑았는데요. 근데 이 사설 내용에 보면 전국 민주노동자 총연맹, 요즘 이제 민주노총 약칭이고 또 그걸 더 줄 민노총이 왜 민노총이라고 하느냐고 막 공격하니까 요즘은 이 사설들이 전국 민주노동자 총연맹이라고 해서 전체 명칭을 다 쓰고 있더라고요. 물론 사설 제목으로는 이렇게 뽑지 못하지만 사설 내용을 보면 예전에는 뭐 민노총 하다가 전국 민주노동자 총연맹 이런 이제 전체 명칭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설 내용에 보면 전국 민주노동자 총연맹 산하 노조도 깊숙이 관련됐던 의혹이 있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제목에는 서울교통공사의 민노총 커넥션 이러면은 민노총 위원장이나 민노총 임원들, 민노총에 있는 간부들과 서울교통공사가 커넥션을 가지고 뭐 고용세습이라죠. 고용세습이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제 불법 채용이라는 거죠. 불법 채용을 했다. 그럼 당연히 돈거래도 있었을 거다. 이렇게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내용은 산하 노조라고 말하면서 제목은 민노총 중앙위 이 커넥션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뽑는 거 이건 정말 악의적이죠. 이것은 언론이 정말 악의적인 이 사설 제목을 뽑았다 이렇게 생각. 특히 문화일보가 뭐 정말 악의적인 이런 식의 아주 비열한 방식의 이제 사설을 이제 쓰고 있는데요. 뭐 그렇다면 민노총과 서울교통공사의 커넥션을 얘기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문화일보가. 그리고 만약 근거가 제시된다면 민노총 중앙 간부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소위 불법채용에 관련된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사퇴해야 하고 이건 검찰 조사를 통해서 사부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산하 노조 그럼 서울교통공사죠.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가 불법채용에 관여됐다면 당연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직책에서 사퇴하고 당연히 사부 처리를 받아야죠. 그래서 그런 팩트와 관련해서 얘기하면 되는 것인데 이런 걸 빌미로 무슨 뭐 민노총 커넥션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어떤 조직을 흠집 내기 하고 이렇게 뭐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11월 22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